그때 손정희가 이제 마윈의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켰어요. 너무나 아주 굉장한 리스크를 가진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더 쥐어 짜려고 하고 둘 사이의 관계에 상처를 내버리죠. 계속 직간접적으로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들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능력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 능력을 잘 키워내셔야 됩니다. 저 역시 20대 때 학원계에 아예 없었던 심리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여러 번 이제 제가 원장님들 찾아가서 계속 협상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상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협상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협상 능력, 이런 걸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미 있었던 좋은 협상의 사례들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돼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전직 강사였죠. 마윈. 중국에서 이제 전자선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차례 실패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1999년 심기일전에서 마윈이 직원 17명하고 알리바바 온라인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 후에 예일대 로스쿨 졸업하고 유럽계 투자회사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던 차이 충신이라는 대단한 글로벌 인재도 합류하게 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마윈은 베이징을 방문했던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났죠. 중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세계적 투자자인 그 손정희 회장 앞에서 당연히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길 원했고, 마윈도 이제 10분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마윈이 열정적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능성, 비전, 알리바바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6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때 손정희가 이제 마윈의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켰어요. 한 말이 난 반드시 알리바바에 투자하겠습니다. 당시에 손정희는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팀으로 이루어진 설립한 지 또 1년밖에 안 된 중국의 신생 IT 기업에 3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손정희가 알리바바에 투자를 결정한 그 해가 2000년도인데 2000년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닷컴 버블 이런 것이 붕괴되고 있는 때였죠. 당시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신생 IT 기업에 300억 원 규모 투자 제안하는 거는 너무나 아주 굉장한 리스크를 가진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뜻밖의 마윈이 오히려 손정희의 3천만 달러 투자 제안을 좀 거절해요. 거절한 게 아니라 좀 그걸 깎았는데 알리바바가 필요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2천만 달러 정도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걸 적게 투자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손정희와의 관계를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첫 번째 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얻어내는 것보다도 서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더 큰 어떤 좋은 미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윈과 손정희의 역사적인 투자 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계기로 둘 사이에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이제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엄청난 무서운 성장을 했습니다. 마윈을 신뢰하게 된 그 손정희는 알리바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알리바바에서 자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계속 지원을 했죠. 그리고 2004년에 다시 6천만 달러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마윈 역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손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도움이 또 필요할 때마다 손정희를 적극 지원했고 추후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2014년 9월 손정희가 알리바바에 투자한 뒤로 한 15년 만에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당시 알리바바 기업 가치가 1667억 달러,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알리바바의 지분 가치가 578억 달러.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그 상장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된 거는 당연히 소프트뱅크 손정희시죠. 마윈과 손정희는 단 6분밖에 안 되는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미래에도 끈끈한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었죠.
이들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성공한 협상이 무엇인가? 이들의 멋진 협상 성공사를 보면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두 가지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협상 결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모두 잘 성립됐다면 그것이 바로 아주 성공한 협상이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 숫자로 나타내지는 그 협상, 그 결과물에만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를 더 쥐어 짜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그게 또 되면 뭐 협상에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협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둘 사이의 관계에 상처를 내버리죠. 그러니까 좁디 좁은 비즈니스 세계인데 한 번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상처 입은 상대방이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주 이를 갈고 나오겠죠. 그래서 또 부정적인 편판이 업계에서 쭉 퍼져나가서 자기 이속만 차린다는 그런 잘못된 아주 안 좋은 편판이 퍼지게 되면서 계속 직간접적으로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이 남기는 두 가지 결과물, 협상 결과물하고 인간관계 이 중에서 관계의 측면도 우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추후 협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 그 마윈이 어떻게 6분 만에 손정희를 설득할 수 있었는가? 수백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2017년 손정희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말해줬어요. 마윈의 사업 계획은 변변치 않았고 영업이익도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다. 직원 수도 불과 30명에 불과했고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가 이야기하는 태도와 그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나는 그가 너무나 강력한 리더십,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비록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방식, 상대방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 뭐 이런 부분, 그 매력에 나는 설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때론 이성과 논리보다 직감, 감정이 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윈과 같은 강력한 어떤 신념과 열정, 남을 돕는다는 어떤 그런 자세, 그것이 이제 뭐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협상할 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협상의 성공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시고 또 그런 협상을 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시뮬레이션 하시고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런 장면들을 부디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그 주인공이 되어 있을 날이 오실 거예요.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